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313376 황세진입니다. 여름 도전학기 중간고사 PBL 리포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1에서 담당 교수 또는 다른 학생들이 Q&A에 업로드한 글에 자신의 코멘트나 앤서를 10개 이상 달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사일 때 그 커널이 0벡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가역인지 판단하는 코드에서 약간의 오류가 나오는 이유. 그다음 세 번째는 랭크에 대한 내용. 네 번째는 QR분해에 대한 내용. 다섯 번째는 벡터 공간, 그리고 공간 벡터에 대한 내용이고, 여섯 번째는 랭크와 널리티에 대한 좀 쉬운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뉴턴 방법에 대해서 다른 학우님이 쓰신 글에 제가 코멘트를 달았었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표준 행렬을 구하는 문제에서 그것을 손으로 푸는 방법과, 그리고 그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해봤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달아주신 코멘트를 보면서 이제 생긴 궁금증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고, 그다음에 열 번째로는 GDM 쪽을 학습하면서 이제 안장점과 부정부호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GDM에 필요한 2차 형식은 이제 해시안 행렬인데, 그의 고유값을 구함으로써 이제 안정점인지 아닌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거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11번째는 이제 열린 문제 3번, 과제 2의 열린 문제 3번의 풀이에서 경사하강법을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거에서 이제 어떤 학우님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풀이를 적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좀 교재에 나온 정석적인 방법과 비슷하게 풀이를 해서 댓글을 달았고, 그리고 12번째는 GDM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교재에 설명된 예시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식에 대해서 학우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이제 이 문제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코드고 어떤 것이 좀 제너럴한 코드인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수님이 스위스 취리대학 교육대학교 부총장님을 만나시는 그런 좋은 소식에 대해서 저의 느낌과 그런 것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의를 쓰는 것이 있었는데요. 벡터, 그리고 내적, 정사형, 개수행렬과 첨가행렬, 가우스 조던 소거법, 최소 제곱 문제, 그리고 고유값과 고유벡터, 고유값 분해, SVD, 그다음에 미분 가능성,
최대 최소, 그레디언트, 해시안, 방향도 함수, GDM과 같이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한 것을 이제 그것의 정의를 이해한 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배우게 된 것은 이제 세이지 매스의 사용법인데요. 세이지 매스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코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잘 몰랐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험할 수 있는 코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엑셀에서 추세선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뭐 리그레션 라인이나 아니면 추세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최소 제곱 해를 통해서 구한다는 그래서 일반적인 n차 최소 제곱 곡선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편미분과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와 편미분 이것에 대해서 뭐 책을 읽으면서 본 적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진 못했었는데 이거에 실습하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러 급수와 다변수 함수의 테일러 정리에 대해서 긴 글을 쓰면서 저 나름대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또 학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좀 그동안 배워왔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VD와 GDM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파트 1과 파트 2에서 배운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학우님들의 많은 글과 또 제가 Q&A에 참여함으로써 또 공부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닝풀한 답변은 이제 아무래도 랭크랑 랭크 널리티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랭크가 왜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었을 때 리딩 1의 개수와 같은지 그리고 그것이 해 공간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랭크 널리티의 관계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특히 여기를 보면은 이제 A4 용지가 있을 때 이제 리딩 1을 구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약간 45도 각도로 대각선을 긋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종이를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그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결국 그 A4 용지의 짧은 변의 길이와 같고 그것이 어떤 그 풀 컬럼 랭크의 어떤 의미와 비슷하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좀 학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람 슈미츠 과정을 하는 코드를 실습해 보면서 좀 오류가 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직교대각화를 할 수 없는 어떤 행렬에 대해서 제가 그람 슈미츠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이게 범용 코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해서 SVD를 한 것도 네, 코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네, 어떤 이런 핵심적인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우들의 이해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최소 제곱 곡선 그 열린 문제 14번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최소 제곱 직선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n차당식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런 식으로 네, 그 무슨 n개의 식이 있다면 n by 4 행렬을 만들어서 그 a를 만들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최소 제곱해를 구하면 이제 그 어떤 n차 다항식의 개수들을 구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최소 제곱 곡선을 딱 결정할 수가 있다.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엑셀에서 추세선으로 그려본 것이고 이제 코드를 통해서 개수를 구해주면은 결국에 엑셀을 통해서 구한 값과 코드를 통해서 구한 값이 동일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변수 함수의 선형 근사식과 이제 2차 근사식에 대해서 그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면서 깨달은 내용. 네, 그래서 선형 근사식은 그 점에서의 저평면과 같고 이제 2차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2차 근사식은 이것과 같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잘랐을 때 2차 곡선이 나오는 그리고 그 해시안까지 동일한 그런 식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변수 함수의 테일러 정리를 증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고민해 보면서 이와 같이 일변수 함수의 테일러 급수로부터 이제 그것을 약간 방향도 함수에서의 약간 이런 매개변수 꼴로 나타내서 일변수 함수의 테일러 급수로부터 이제 그 다변수 함수의 테일러 정리, 벡터 형식 테일러 정리를 증명하는 그걸로부터 이제 그 선형 근사식, 2차 근사식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근사식의 내용들을 모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학우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그 경사하강법 코드에서 이제 어떤 것이 일반적이고 어떤 것이 특수한 것이냐 그런 것을 구분해서 좀 설명해 놓은 것이고 이제 경사하강법을 이렇게 실습한 열린 문제 3번의 코드에 대해서 저의 그 수행한 결과를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저의 Q&A 참여 부분이고요. Q&A 참여 횟수는 하다 보니 꽤 많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 중에 이제 SVD와 GDM을 중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제 이 아래의 내용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걸 이루는 원리가 무엇일까 했는데, 이제 강의 초반에 그것이 수학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수학적인 내용을 이제 고등학교 때처럼 막 달달 외우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피드백 해주면서 되게 액티브하게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드를 통해서 어떤 실험을 해보는 것 이런 것도 새로웠던 것 같고, 그래서 경제학과 통계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자세나 어떤 마음가짐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했고 이제 지식 제공에 기여를 했는데, 이제 적절한 질문을 많이 제공하였느냐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원활한 학습 활동을 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의 진행 내용은 제가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강의와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 뭐 수학 채널 수튜브나 뭐 칸 아카데미 그리고 외국 유튜버들의 증명 영상 같은 것을 찾아보면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었고요. 뭐글 같은 것도 많이 그 참고를 했고, 네, SVD, GDM을 이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고, 특히 저와 같은 인문계나 예체능계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자연계나 공대 쪽 학생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많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극을 많이 받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시각으로 이 똑같은 개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같은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경제학도 계량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수학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산업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 역할? 제 역할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네, 그런 뭐 절대적으로 잘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 저의 점수는 90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고 논의에 기여했지만 좀 조금 더 가독성이 좋고 이제 핵심적인 질문, 누구나 토론할 수 있는 질문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100점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수학을 이해하는데 다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잘한 점은
규칙적으로 이제 강의도 듣고 Q&A에 열심히 참여한 것, 그리고 답변을 많이 달아준 것,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아쉬운 점은 파이널라이즈를 할 때 좀 가독성이 떨어졌다. 그 글의 가독성이 좀 떨어졌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어,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학우분은 이제 최재혁 학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절학기 때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들으면서 이분과 같은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어, 그 엑셀과 최소 제곱 직선,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리그레션 라인, 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습을 해놓은 글이 굉장히 자극도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어서 Q&A에 참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그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댓글이 달려도 이제 보완해서 댓글을 달아주는 역할을 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비점은 정말 질 좋은 답변이나 글에 비해서 좀 질문 같은 게 많이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아는 상태에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좀 핵심적이고 좀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좀 공유해 주었다면은 저 같은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4장은 이제 제가 참여한 학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참여를 열심히 했다 보니 그 정말 많은 분량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앞에 부분은 이제 자기소개, 그리고 제가 자습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노트 필기한 부분들, 뭐 그런 걸 공유한 거고, 이것은 네, 커널이 이제 단사일 때 0벡터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단사이면 정의역의 한 원소에 치역의 한 원소만 대응되어야 하는데, 선형 변환 A의 커널은 AX는 0의 0공간과 같으므로 0벡터를 항상 원소로 가지고 0벡터 이외에 다른 원소를 가지면 단사라는 정의의 위배이므로 결국 핵은 0벡터로만 이루어진다. 네, 이것을 이렇게 제가 이해한 내용을 좀 간결하게 적어 놓았고, 네, 이해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벡터 스페이스 모르피즘 이런 걸로 이제 표준 행렬의 정치 행렬이 프린트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게 코드상의 합리성의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QR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QR이 아니라 이제 그람슈미트 직교대각화 SVD, 아까 설명한 그 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행렬의 앞에다가 QQ나 RDF 뭐 이런 걸 안 달아줘서 가역 행렬인지 판단하는 이런 코드에서 오류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았고, 그것을 이제 RREF를 구해서 좀 이렇게 풀 랭크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가역이라는 것을 일단 눈으로 확인한 후에 이제 코드를 고침으로써 다시
이 동일한 코드를 이용해도 true를 반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랭크는 왜 이게 RREF의 리딩 1이냐를 좀 쉽게 설명해 놓은 것. 그래서 그래서 기본 행영상을 해주어도 행공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이 원리를 설명해 둔 것이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다른 학우분의 어떤 요약과 댓글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QR 분해를 이제 학우분들이 토론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저도 이 글에 댓글을 달고 이제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QR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변수 함수의 테일러 정리 증명에 관한 글, 이것은 선형근사, 2차 근사 그 글에 포함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정확히 무엇인가, 왜 그레디언트에 이렇게 인덱스가 붙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것이 어떤 각각의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이기 때문에 결국에 벡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을 각각 분리해서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덱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벡터 공간과 공간 벡터에 대한 내용. 사실 이 질문이 올라왔을 때는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 공간 벡터와 벡터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벡터 공간은 이제 이 RN을 스팬하는 어떤 그 기저의 벡터들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간 벡터는 이제 3차원에서의 어떤 벡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랭크와 널리티에 대한 질문이었고, 아까 설명했던 것 같고, 뉴턴 방법, 그리고 이것은 열린 문제 풀이, 그리고 선형 근사와 2차 근사에 대한 내용, 이제 저평면 그리고 2차 곡선을 이제 한 방향의 단면으로 가지는 어떤 그런 공면, 그리고 테일러 정리, 테일러 급수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내용, 어떤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표준 행렬 문제, 그래서 이 원을 선형 변환시켜서 그것을 열 벡터로 하는 E1, E2, E3, EN까지를 그 선형 변환시켜서 그것을 열 벡터로 갖는 행렬을 만들면 그것이 표준 행렬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고요. 그래서
이 2원, 2투, 2n에 들어가는 기저가 무조건 2원 이렇게 그 표준 기저여야 되냐? 이렇게 V1, V2, VN이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순서 기저, 네, 표준 기저, 순서 기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안장점과 부정부호, 이제 2차 형식의 고유값이 양수와 음수를 모두 가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래로 볼록, 어떻게 보면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좀 볼록의 개념에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간 말의 안장처럼 이렇게 어떤 데서 보면 움푹 들어가고 어떤 데서 보면 이렇게 가장 이렇게 볼록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말의 안장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의 헤시안 행렬의 고유값을 통해서 어떤 공간상의 휘어진 방향을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교수님이 긴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 글을 모두 읽고 이제 뉴턴 방법과 경사하강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코드를 통해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은 네. 네, 이것도 경사하강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것은 그 n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할 때 fx, x, n을 활용해 가지고 그 이 n 자리에다가 미분 횟수를 넣으면 그 n개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 이 n 자리에다가 변수를 넣고 이제 그걸로 for문이나 while문을 돌리면 이제 1부터 n개도 함수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 이것은 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코딩과 실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이런 혁신적인 수업을 이제 스위스에서 들으러 온 것을 이런 좋은 소식에 대해서 코멘트를 단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제안서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함수로 꼽히는 게 이제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인데요. 이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는 이제 각각의 생산 요소를 어떤 상수배했을 때 그 생산이 상수배가 된다라는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을 함수화했을 때 이런 노동의 알파승 그리고 자본의 1-알파승 이건 피지컬 캐피탈의 양인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배운 최소 제곱 곡선, 직선 뭐 이런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에 로그를 취해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 결국에 로그 A가 상수고 알파가 개수고 1-알파도 개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1 로그 L 로그 K가 되도록 어떤 A를 만들어주고 그걸 행 벡터로 갖게 이렇게 그 A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로그 A 알파 1-알파 형태가 되게 이제 그 X를 잡아주고 B를 이제 로그 Y의 값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결국에 그거를 그 최소 제곱 해를 구하면은 결국 이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그 개수가 결정이 되긴 되는데 이제
이게 알파고 1 마이너스 알파를 만족하려면은 그 개수들을 이제 다시 이 A1 마이너스 A라는 어떤 그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공간에다가 정사형을 해줘야 하죠. 그래서 정사형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것을 A를 그리고 QR 분해를 해서 X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함수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함수의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을 구해서 이제 헤시안을 고유값을 구합니다. 고유값을 구해서 이것이 양의 정보어인지 음의 정보어인지 뭐 부정부호를 갖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부정부호인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부호가 양의 정보이면 이제 그 생산함수의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GDM을 해주고, 음의 정보이면 전체 함수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를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서 GDM을 이용해서 거기를 찾고, 그 후에 그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 가지고 극대값을 찾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생산의 그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GDP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극대화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최대가 되느냐 최소가 되느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GDM을 이용해서 극점을 찾아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한 것은 어업의 생산함수를 이렇게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추정한 이런 연구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거를 마치면서는 이게 제가 확실하게 이해한 개념이 무엇이고 그 개념에 대해서 다른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예를 들면 랭크와 널리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 다른 학우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다른 언어를 쓰는지, 그런 거를 정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SVD와 GDM을 이해하기 위해서 4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고 정말 보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느낀 것은 학우분들이 이제 제 글에 이해했고 고맙다고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답변이나 제가 어떤 것을 이해했을 때 이렇게 고맙다는 댓글을 많이 못 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이 됐고, 좀 더 핵심적인 질문, 그리고 누구나 토론할 수 있는 질문, 그런 것을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조금 더 간결하게, 좀 더 쉽게 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열린 문제 풀이인데, 다양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는 것, 그리고 이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는 것, 그리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과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는 것, 다음에 행렬 연산, 뭐 더하기, 뺄셈, 곱셈 같은 것을 해봤고요. 전치 행렬과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거리 척도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 약간 크기보다는 경향성이 중요한 거. 그래서 내적을 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면은 이게 그 어떤 벡터의 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벡터들이 이루는 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향성이 중요한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물들을 이제 각각의 축으로 놓고 생성물의 양을 이제 공간상에다가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 같은 경우에는 N2 플러스 3H2가 이제 2NH3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대 3의 몰수비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벡터로 나타내면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율, 그러니까 방향을 벗어나면은 유사도에 따라서 남는 어떤 몰수가 그 일정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런 종류의 데이터, 그러니까 경향성이 중요한 것들, 이런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리 척도로 유사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떤 노름이 중요한 것들, 아니면 방향이 같은 것들, 방향을 좀 판단하기 애매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주소에는 뭐 택시 거리나 뭐 유클리드 거리, 뭐 별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유사도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유클리드 거리가 제일 그 먼저 떠올랐는데요. 뭐 이렇게 그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나 뭐 그럴 때도 이제 어떤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실제 숫자 간의 뺄셈, 거리 이런 걸로 실제 이렇게 그 크기의 차이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통계적인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통계적인 가설 검정의 경우에도 수식을 활용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파라미터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이제 이용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떤 데이터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 이런 그 각도로가 이제 코사인 유사도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런 거는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 좀 많이 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차원 벡터의 디스턴스를 구한 것이고 결국에는 뭐 a-b의 노름과 같다 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적과 사익각,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 그리고 선형 연립방정식이 유일해를 갖는지 무수히 맞는 해를 갖는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첨가 행렬의 RREF를 구하여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RREF를 구하는 것이 그 선형 연립방정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나타낸 그 폼에서 뭐 리딩 원이 이렇게 쫙 있다, 플랭크로 있다, 그러면은 모든 변수를 이제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일해가 있을 것이고, 네, 뭐 이렇게 개수들이 영행인데 그 상수항에 이제 어떤 0이 아닌 상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0은 상수, 0이 아닌 상수 이런 게 되니까 성립하지 않는 식이 돼서 해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내용을 그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의 RREF를 푸는 것 자체가 결국에 그 연립방정식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네,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이제 연립방정식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동일한 거니까 그냥 이걸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열린 문제 풀이 아까 적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네, 최소 제곱 해를 구해본 것이고 SVD 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3계도 함수 구해본 것, 그다음에 이 최대값, 최소값, 극대, 극소 구해본 거, 열린 문제 3번 풀이했던 거,
이것은 이제 어떤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스텝 사이즈와 톨러런스를 이제 정하고 어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뭐 그레디언트를까지 구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냥 미분을 하면 됐는데 그냥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뭐 결국에는 여기서는 일변수 함수니까 예, 그런 말이 성립을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 그레디언트 방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극소값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레디언트라는 코드를 써준 것이고요. 이제 초기 값에다가 스텝 사이즈와 그 그레디언트를 곱해준 거. 그 점에서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속 구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노름을 구해줘서 이제 그 노름이 톨러런스보다 클 때까지만 while문이 실행이 되도록 하고 빠져나오면 시행 횟수와 이제 최종적으로 도달한 그 극점의 x좌표가 어디인가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스텝 사이즈나 시작점을 적절하게 잡지 않았을 때 이게 발산을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 글에서 파이널 오케이를 받은 글에서 학우들과 함께 이제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기말고사 과제도 이제 기말고사 때 풀고 싶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보고서는 그 설명을 마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조금 남는 조금 더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실습 같은 것도 좀 멋있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네, 기말고사 때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보고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